사람이 아무도 없는 단종 어가에 가면 단종의 기척이 느껴진다. 자신의 족적을 지우고 싶어하는 발소리, 생전의 인연을 지우고 싶어하는 한숨소리, 질긴 그리움의 매듭을 끊고 싶어하는 탄식의 소리. 그곳에는 아직도 단종이 산다. 안녕하세요, 싱클레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상우 작가의 혼자일 때 그곳에 간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신 박상우 작가님이 혼자 여행을 다니며 기록한 글과 직접 촬영한 사진이 실린 산문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박상우 작가가 혼자서 길을 떠나 여행하는 이유가 담긴 서문과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에서 느낀 감성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룡포는 단종에서로 유명한 조선의 6대왕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유배되었던 장소입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청룡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청룡포는 박상우 작가님의 말씀대로 유배지로 이보다 최적화된 곳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강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의 6대왕 단종이 3개월가량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영혼과 그 소설한 기운에 젖어들게 되는 그런 장소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낭독을 허가해 주신 웅진 싱크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혼자 길을 떠나는가? 박상우. 어느 날 오후 책을 읽다 말고 불현듯 길을 떠난다. 어느 날 새벽 글을 쓰다 말고 불현듯 길을 떠난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산책을 하다 말고 불현듯 길을 떠난다. 마음에 아무런 준비 없이 불현듯 떠오르는 영감에 이끌리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떠나게 된다. 물론 혼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때 말하는 혼자는 가족이 없거나 자폐적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혼자는 하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하면 을의 외로움을 떠올린다. 혼자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를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한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많은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보다 못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흩어진 뒤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도 역시 하나이다.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인 동시에 끝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하나에는 궁극의 의미가 숨어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우주와 같은 의미이다. 혼자인즉 하나라는 의미를 깨닫고 혼자인즉 하나로 온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혼자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외롭고 긴 행로, 멀고 아득한 마음의 길을 참으로 오래 걷고 달렸다.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나. 혼자와 하나의 의미가 진정하게 귀결하는 지점은 나이다.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라고 내세우는 나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있으니 감히 내가 누군데 라거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는 말투가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 내세우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세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투구와 갑옷을 걸치고 그것이 나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자아를 일컬어 망상자아라고 부른다. 혼자 길을 떠나는 이유는 망상자아를 버리기 위해서다. 달리 말하면 근원자아를 만나기 위해서다. 진정한 자아를 만나고 싶고 진정한 자아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로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은 욕심이 아니다. 그 완전한 충만, 완전한 하나, 완전한 혼자의 상태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은 과일의 씨앗처럼 잘 여문 고독에 익숙해지고 고독과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고독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끝없이 떠나고 돌아오는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나를 흐려지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지워져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나는 길을 떠나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간다. 혼자인 상태, 하나인 상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 그리고 오랜 친근함 속에서 정신적 긴장감을 완전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곳. 살다 보니 그런 곳이 꽤 많이 생겼다. 하지만 나는 그런 곳을 여행지라 부르지 않는다. 확장된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삶의 영역이기에 아침 먹고도 떠날 수 있고 저녁 먹고도 떠날 수 있고 새벽 1시나 2시에도 불현듯 떠날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의 영역인데 언제인들 못 가겠는가. 둘이 가는 것도 좋고 여럿이 가는 것도 좋다. 하지만 하나에 하나가 더해지는 순간부터 진정한 하나는 사라진다. 세상 만사가 상대적이라 혼자인 상태, 하나인 상태에 동화될 시간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놀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보다 둘이 좋고 둘보다 셋이 좋다. 하지만 자아를 회복하고 자신을 온전하게 충전하고 싶다면 혼자 가는 게 좋다. 물론 혼자인 상태에 익숙해지고 외로움을 충만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름 인내와 극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다. 혼자 떠나고 혼자 걷고 혼자 돌아오는 일을 꾸준히 되풀이하는 것 외에 달리 지름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행보를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모든 게 다 길이야. 사람도, 인생도, 세상도, 우주도 모두 다. 그곳에는 아직도 단종이 산다. 청룡포.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세상 일이라는 게 자신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고 세상 사람들의 뜻이 자신과 맞지 않을 때가 많으니
서로 상충되어 갈등하고 쟁투하는 과정에서 힘들다는 생각이 생겨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결국 그와 같은 난관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일 터이다. 나아가 그것이 숙성해지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이해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도량을 넓히기도 해야 할 터이다. 세상 만사는 대부분 꼬임, 풀림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해결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인가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점을 찾게 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참으로 잘못 꼬여서 영영 풀리지 않고 그대로 고착되어 버리는 일들이 덜어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죽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운명이나 팔자를 탓한다. 요컨대 작용, 반작용의 자연 법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어느 한쪽의 힘이 지나쳐 반대쪽의 힘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구한 운명이 되는 것이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폐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작용 반작용은 뉴턴이 발견한 세 번째 운동 법칙이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주면 반드시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에서 작용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순리대로 통용되지 않는다. 통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관철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죄와 벌, 인과 응보가 다 그와 같은 작용, 반작용의 근본 원리를 설파하고자 한 것이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상할 게 하등 없는 일이다. 남겨지는 건 결국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무시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뿐이다. 어리석음은 대부분 힘을 바탕으로 구사되기 때문에 중도나 중용도 가차없이 짓밟아 버린다. 그렇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파괴하고 짓밟는 과정을 그린 것이 인간의 역사이다. 하지만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역사에서도 작용 반작용이 구현되는 걸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플롯으로 역전 드라마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들이다. 맞은 사람은 때리고 억울한 사람은 그것을 풀 기회를 얻는 것이다. 흔히 사필귀정이라고 말하는 결말들이다. 단종의 슬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말머리로 삼는 건 그것 말고 달리 더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짓밟은 일방적인 무력에 의해
자행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비극적인 생을 살다 갔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에게도 위안과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은 차라리 기원에 가깝다. 파괴된 자연은 세월을 통해 스스로 치유하는 복원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주적 원소들의 조력이 있다. 그러니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는 말고, 아파도 너무 아파하지는 말고, 다만 그가 아직 청룡포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오래오래 품어온 이야기를 풀어야겠다. 한때 나도 유배의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다. 20대 후반, 소설을 쓰겠다고 광산촌으로 자원 발령을 받아 교사 생활을 하던 무렵이었다. 군에서 제대하고 5일 만에 발령을 받아 청량리에서 밤 8시 40분 기차에 몸을 실었다. 10월 4일이었고 나의 목적지는 황지역이었다. 지금의 태백역 명칭이 당시에는 황지역이었다. 새벽 2시 40분 기차가 역에 당도했을 때 어이없게도 그곳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해발 700m 가까운 고지대라서인가 그런 기상이변에도 사람들은 별로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역전으로 나서자 새벽 허공으로 치솟아 오른 맞은편 산의 젖한 더미가 단박 시야를 가로막았다. 내가 정말 여기서 3년 만에 나갈 수 있을까?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내리를 스쳐갔다. 1년에 퇴학생이 200명이 넘고 한 학급당 결손 가정 학생이 3분의 1이 넘는 열악한 환경에서 나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살았다. 글은 한 줄도 못 쓰고 날마다 의식이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셨다. 그 무렵에는 정말 마셔도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 신경은 한껏 날카로워지고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다. 아이들 앞에 서면 내가 꾸는 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호사취미처럼 여겨져 명괴스럽게 짝이 없었고, 혼자 있는 동안에는 나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회의가 깊어져 자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날마다 내 자신을 비관했다. 비관하는 것 말고는 달리 떠올릴 수 있는 희망의 요소가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도 어둠의 터널이 끝나지 않아 나는 술에 취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발 바늘구멍만한 빛이라도 보여달라고 주절거렸다. 내가 단종을 처음 만난 건 그 무렵의 어느 날이었다. 내가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의 학생 하나가 다른 아이들과 패를 지어 타 학교 학생들의 시계와 돈을 뺏은 혐의로 영월 검찰청으로 넘어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그 아이를 무조건 퇴학시키라고 강권했지만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 상의한 다음 퇴학 대신 타 지역 학교로의 전학을 권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담당 검사를 만나기 위해 영월 검찰청으로 갔다. 황지역에서 영월까지는 1시간이면 족한 거리였지만 내가 영월 땅에 발을 디딘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담당 검사는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나는 약속대로 오전 11시에 당도했는데 자리를 비운 검사는 오후 3시가 되어야 돌아온다고 여직원이 알려주었다. 검찰청을 빠져나와 읍거리를 배회하다가 문득 뇌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 택시를 타고 단종의 묘로 가자고 했다. 단종의 묘가 장릉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가을볕이 내리는 장릉을 돌며 나는 단종이 아니라 유배당한 내 자신에 대한 비애를 곱씹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막막한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장릉을 어슬렁거렸다. 단종 애사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내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한데 어느 시절 어느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옹졸하고 편협하고 부족한 생각이었지만 당시에 나는 그 모든 것이 비감스러워 도무지 자연스러움을 회복할 수 없었다. 그 가을날 장릉을 어슬렁거리는 나를 단종은 한심한 시선으로 지켜보았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유배의 시간이 있고 그것은 인생의 외연을 넓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단종은 나에게 일깨워주고 싶었을 것이다. 단종의 유배는 죽음으로 이어졌으니 그가 뭐라고 나를 나무란다 해도 나는 엄살을 부릴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고 가까스로 광산촌을 떠나고 다시 한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예전과 판이한 심정으로 단종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죽음의 세계로 영영 유배를 떠난 17의 그에게 때마다 사죄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젊은 날 나를 사로잡던 절망과 비관이 얼마나 알량하고 가증스런 것이었는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속삭이고 싶어서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 사는 일이 몹시 힘들게 느껴질 때 나는 단종을 만나러 간다. 단순하게 힘들지 않고 아주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극점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 때 쉬지 않고 차를 몰아 그가 있는 청룡포로 간다. 짧은 거리이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배를 타야 한다. 유배지로는 천혜의 조건을 지닌 곳이다. 유배를 시킨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만한 곳이었지만 유배를 당한 입장에서는 한숨이 절로 나올 만한 곳이다. 그때 단종의 나이 17이었다. 12살에 조선의 6대왕으로 즉위하였던 그가 15세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상황으로 살다가 성삼문 등 사육신들의 복위 움직임이 누설되어 기어이 머나먼 영월 땅으로 유배를 당했다. 중추부사 노득해가 군졸 50명을 거느리고 단종에서 노상군으로 강봉된 그를 에워싸고 청룡포로 건너온 것이다. 청룡포는 섬은 아니지만 섬처럼 보인다. 동, 남, 북, 삼면이 물로 에워싸이고 북쪽은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육육봉이라 불리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기 때문이다.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 천혜의 유배지인 셈이다. 단종이 육지고도라고 부른 그곳에는
현재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울창한 송림을 이루고 있다. 사람이 없는 이른 시간에 가보면 너무나 적적하여 혼자 있다는 사실을 정도 이상으로 자각하게 만든다. 그런 곳에 왕으로 살던 17세 소년이 유배되어 있었으니 두려움과 적적함이 얼마나 컸을까. 청룡포에는 승정원의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한 단종 어가가 있는데 단종이 머물던 방 처마 밑에 당시의 심정을 담은 어제시 편액이 걸려있다. 천추의 원한을 가슴 깊이 품은 채 적막한 영월땅 황량한 산속에서 망고의 외로운 혼이 홀로 헤매는데 푸른소른 옛 동산에 우거졌구나. 고개 위의 소나무는 삼계에 늙었고 냇물은 돌에 부딪혀 소란도 하다. 산이 깊어 맹수도 득실거리니 저물기 전에 살인문을 닫노라. 청룡포에는 단종이 머물던 어가를 위시하여 영조 때 세운 금표비와 단묘 유집이 단종이 시름을 달래기 위해 올랐다는 망향탑과 노산대 그리고 단종의 슬픔을 보고 들었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600년 된 관음성 등이 있다. 금표비는 영조 2년에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뒷면에 동서 300척, 남북 409, 10척, 차은이 생역 재단금이라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청룡포에서 동서로 300척, 남북으로 490척의 거리를 제한한다는 뜻이다. 청룡포에 유배당했던 단종도 이와 같은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단묘 유지비는 단종 사후 240년 만에 노산군으로 강봉됐던 단종을 다시 임금으로 복위하고 유배 생활을 했던 처소를 어서로 확인하는 영조의 비각이 함께 세워져 전해온다. 원래의 어가 자리가 바로 이 단묘 유지비가 있던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복원된 어가 위치를 놓고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단종의 슬픔을 가장 절절하게 보여주는 두 곳이 청룡포에 있으니 그곳이 바로 노산대와 망향탑이다. 노산대는 올라가는 길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바위산인데 단종이 그곳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늘 시름에 젖었다고 한다. 묵묵히 흐르는 영월 서강이 내려다보여 마음자락을 더욱 늘어지게 만드는 곳이다. 그때는 이미 단종의 복위 계획을 도모하던 사람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한 뒤였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등 사육신을 위시한 수십 명이 고문으로 옥살을 하거나 능지처참을 당하여 3일 동안 효수되기도 했다. 삼족이 멸문당한 성산문이 형장으로 끌려가며 읊었다는 시가 애처롭다. 둥둥둥 북소리는 사람 목숨을 재촉하고 뒤돌아보니 해는 벌써 저물고 있구나. 황천길엔 주막도 하나 없을 텐데 오늘 밤엔 누구 집에서 잘고. 망향탑에 오르다 보면 단종이 자신의 배필이던 정순왕후 송씨를 생각하며 쌓아 올린 돌탑이 남아있다. 단종이 남긴 유일한 유물이다. 그 돌탑을 보면 갑자기 그때껏 지탱하던 감정의 뚝이 허망하게 터져 눈물이 핑 돈다. 12살의 왕위에 오르고 14살의 왕비를 맞고 15의 왕위를 빼앗기고 17의 청룡포로 유배를 당한 몸.
살벌한 권력의 피바람 속에서 마음 붙일 곳 없어 아슬아슬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정순왕후 송씨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을 것이다. 그런 사람과도 생이별을 하고 살아야 했으니 어찌 주변에 흩어진 막돌이라도 주워 모아 그리움을 쌓고 싶지 않았겠는가. 단종이 청룡포에 머문 기간은 고작 3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뜻밖의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여 청룡포가 물에 잠기게 되자 처서를 영월 동원의 객사인 관풍원으로 옮겼다. 동원 동쪽에 있는 누각을 자규루라고 하는데 이 누각은 세종 때 영월 군수였던 신근원이 세워서 매중루라고 부른 곳으로 단종이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긴 뒤 그곳에 자주 올라 피를 토하듯 운다는 자규, 한을 담은 시를 읊었다고 하여 그 시를 자규시라고 하고 그 누각을 자규루라고 부르는 것이다. 단종의 심정을 자규시로 읊어본다.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되어 궁중에서 나온 뒤로 외로운 몸, 짝없는 그림자가 푸른 산속을 헤맨다.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 못 이루고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하는 끝이 없구나. 소쩍새 소리 끊어진 새벽 맷뿌리엔 달빛만 희고 피를 뿌린 듯한 골짜기에 지는 꽃만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인가. 애달픈 이 하소연 어이 듣지 못하는지 어쩌다 수십 많은 이 사람의 귀만 홀로 박는고. 영월 동원의 객사로 처서를 옮긴 그의 9월에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었던 작은아버지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어 단종은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봉되고 마침내 10월에 세조가 내린 어명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단종의 죽음에도 많은 의혹이 따르고 있다. 세조가 내린 사약에 의한 사사설, 금성대군의 옥사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자진설, 공생 복득이라는 자가 활 시위로 단종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타살설 등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단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연산군 때 이조 자랑을 지낸 이자가 자신의 호를 붙여 남긴 음해일기라는 기록이다. 흔히 음해일록 또는 음해작기라고도 하는 이 필사본에는 단종의 자진설을 이렇게 비웃고 있다. 사기의 말하기를 노산이 영월에 있다가 금성대군의 옥사를 듣고 자진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여우나 쥐 같은 놈들의 간악하고 아첨하는 붓장난이다. 도대체 훗날 실록을 편찬한 자들은 모두 당시의 세조를 쫓던 무리들 아닌가. 말하다 마나 역사의 기록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 화장품이다. 숙부가 조카를 죽였다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세조 측에서 자진서를 내세웠을 것이다. 그 대목은 마치 오대산 상원사 가는 길에 문수보살이 자신의 몸을 씻겨주어 괴질이 나았다는 판타지를 만들어 문수 동자상을 만들게 한 대목과 일맥상통하는 구석이 있다. 하지만 세조에 의한 사사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또 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단종을 죽이고 돌아가는 길에 남겼다는 저 유명한 시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단종을 살려두면 복원운동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세조는 기어이 금부도사 왕방연을 영월로 보내 사형을 집행케 한다. 하지만 왕방연은 사약을 가지고 관풍원에 당도했으나 차마 입이 열리지 않아 집행을 못한 채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공생 복득이라는 자가 단종의 뒤에서 활시위로 목을 졸라 왕방연의 고심을 덜어주었다는 얘기가 전한다. 혹은 왕방연이 사약을 전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자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고 밖으로 당기게 하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자살설도 있다. 당시의 안타까운 정황은 왕방연이 남긴 한 수의 시조만으로도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숨이 끊어진 단종의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지만 그것을 거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영월 호장이던 아전 어몽도가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는 충정으로 시신을 거두어 동을 지산에 밀장하였다고 한다. 그곳이 현재 단종 왕릉이 있는 천하명당 장릉이다. 1457년 6월에 청룡포로 유배되었다가 관풍헌으로 옮겨 같은 해 10월 24일에 죽임을 당하니 단종의 17년 인생은 허망하게 막을 내린다. 하지만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비극은 좀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 않는다. 단종은 세상을 떠났지만 정순왕후 송씨는 홀로 남겨져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 뒤 왕비에서 부인으로 낮추어진 그녀는 궁궐에서 쫓겨나 동대문 밖 숭인동 동망봉 밑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전한다. 단종의 죽음을 접한 뒤 그녀는 조석으로 동망봉 산봉우리 위에 소복을 하고 올라 단종의 유배지인 동쪽을 향해 통곡을 했는데, 곡소리가 산 아랫마을까지 들리면 온 마을 여인네들이 땅 한 번 치고 가슴 한 번 치는 동정곡을 했다고 한다. 동망봉이라는 이름도 정순왕후가 동쪽을 향해 통곡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정곡 얘기를 접하면 아무리 모진 심사라도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단종은 청룡포에서 돌을 주어 왕비 송씨에 대한 그리움을 탑으로 쌓고, 그녀는 동망봉에 서서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다는 얘기를 어찌 무심한 심정으로 드러넘길 수 있겠는가. 이 무렵 강교한 세조의 배려가 또다시 개입한다. 송씨가 초막집에서 시녀 셋과 함께 살며 그녀들이 동량에 오는 것으로 끼니를 잇는다는 소문을 접한 세조가 동망봉 서쪽에 사당 3칸, 숙실청 2칸을 지어주고 영빈 정동이라 이름 붙여 살게 했으나, 그녀는 그것을 끝끝내 사양하고 그대로 초막에 머물렀다고 한다. 시녀들과 함께 피륙에 자준물을 들여 댕기, 저고리깃, 옥고름, 끝동 등을 만들어 팔며 연명했다 하여 그 골짜기를 지금도 자죽골이라 부른다 하니, 그녀의 한 많았을 심사를 어찌 글로 옮길까 싶다. 정순왕후 송씨는 18세에 청계천 영도교에서 단종과 헤어진 뒤 60년이 넘는 세월을 더 살다 82세에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눈을 감은 뒤에도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해 500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종은 영월의 장릉에, 정순왕후는 남양주의 사릉에 따로 떨어져 있다. 1984년에는 사릉의 소나무 2그루를 영월의 장릉으로 옮겨 심어 두 사람의 한을 위로했다는 얘기를 접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
역사는 재현과 회귀를 통해 작용, 반작용의 자연 법칙이 반드시 구현된다는 걸 은밀하게 암시할 뿐이다. 그래서 어제의 단종이 오늘은 세조가 되고 오늘의 세조가 내일의 단종이 될 수 있다는 운명의 롤플레이인 가설을 나는 믿고 싶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입장 바꿔 살아봐. 한때 나는 단종비 정순왕후를 모신 사릉 근처에 살았던 적이 있다. 10여 분 거리에서 5년 정도를 살았으니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기연이라면 기연이라고 여길 만한 일이다. 오대산, 청룡포, 장릉, 사릉으로 이어진 공간과 세조, 단종, 정순왕후의 사연이 20년 넘게 부화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어이 이런 글을 쓰게 만든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필연처럼 보이는 우연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와 같은 역사적 시공간의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주제의식이 결국 내 자신에게 귀결된다는 걸 나 스스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종에게서 나를 보고 나에게서 세조를 보게 하는 기이한 가르침이 역사 속에는 숨어 있는 것이다. 나는 세상살이가 괴롭고 힘들 때마다 청룡포로 달려가 말없이 소나무 숲을 걷는다. 그러다가 마음 풀고 앉아 단종의 슬픈 이야기에 하염없이 감정이입을 한다. 청룡포의 솔밭 속에는 아직도 단종이 살아있고 그의 사연은 영원히 재현된다. 20대의 어느 가을날 장릉을 어슬렁거리던 내가 겹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현재의 내가 겹친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곳에서 단종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힘들다는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가증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니 누군가 내 앞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면 단박 영원의 청룡포로 가라고 권하고 싶다. 삶을 비관하는 어느 누구든 청룡포로 가. 단종을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절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룡포, 그곳에는 아직도 단종이 산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편안히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